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어서 요즘 우리 정치를 보시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4개의 법 중에서 온갖 파렴치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은 정치판에서 퇴출이 될 수밖에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아주 당당합니다. 나는 검찰 독재 그리고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다. 정말 그런가요? 그는 절대 다수로서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휘두르는 제1야당의 당수로서, 아니 1인 정당의 당수로서 지금 전국을 파국으로 몰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입으로 윤석열 탄핵을 절대 말하지 않지만, 역풍이 불까 싶어서 절대 말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걸 막기는커녕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수 인사로 알려졌던 이석연이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말했으니, 그러니까 2년만 남은 임기에서 1년을 줄이고 1년 반 뒤에 대선을 하자, 이런 임기 단축 개헌을 말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단축 개헌안을 발의한 뒤에 1년 반 동안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소신껏 하면 지금까지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4년 죽임제로 개헌을 한 다음에 중립내각을 하자. 결국 1년 반 뒤에 대선을 치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언제부턴가 탄핵을 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야당 대표가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를 탄핵하는가 하면 대통령 부인의 과거 주가 조작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하여 이 검사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지휘 라인에 있는 세 사람을 한꺼번에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절대다수 민주당 앞엔 지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젠 감사원장도 탄핵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탄핵이라는 무기 하나만으로 국가를 마비시킬 판입니다. 적어도 탄핵 소추가 결의되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직무가 정지가 되니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며 전국 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언론사의 정치부 기자들은 여당 출입기자, 야당 출입기자에 나뉘어서 이 파국적인 국민을 취재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그런 희망은 무참하게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무죄로 변경이 될 가능성은 제가 다는컨대 없습니다. 게다가 이틀 전에 나온 백인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대한 징역 5년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무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바로 백인동 아파트 부지, 그러니까 한국식품연구원 그 토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한 것이 국토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김인섭의 로비에 의한 것이다. 이걸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또 하나, 이 위증교사 사건은 김동연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항소심에서 유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검찰은 어제 29일, 그러니까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선고가 있은 지 불과 나흘 만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내용이 이렇습니다. 1심 판결에는 최종 법칙 및 상식과 경험식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제가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서 다음에 언제 시간이 넉넉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소심 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에서 심리할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의 민낯을 보여주리라고 확실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건이야말로 오래 가지 않고 일찍이 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신속한 재판에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진우 부장은 기록을 미처 다 읽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재명 변호인들에게 더는 시간을 줄 수 없다 이러면서 공판 준비기일을 12월 초에 한 번만 더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아마 이재명은 신진우 부장이 심리하는 대북 송금 사건과 또 하나 있죠.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속으로 침몰할 것입니다. 자, 이 갤럽 여론조사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주 MBS 지표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8%포인트나 올라서 27%를 기록을 했는데, 한국갤럽은 지난주 20%에 이어 26일에서 28일까지 4일간 실시했던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히려 전주 대비 1%포인트가 내린 19%로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와 같은 72%로 긍정평가의 3배를 훨씬 넘었습니다. 긍정평가 3배 해봤자 57%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72%나 되는 말입니다. 그게 4배입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이번 주에는 경제민생 물가가 15%로 1위,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12%로 2위였습니다. 이 둘은 이번 주에 순서를 바꿨죠. 그동안 근 5, 6주 동안 김건희 리스크가 1위였고 거의 1, 2%포인트 차이로 경제민생 물가가 2위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년 넘게 부정평가 1위는 경제민생 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같이 따라 붙어서 그 두 개가 부정평가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너무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그리고 소통 미흡, 뭐 이런 것이 6% 정도로 있습니다. 그 세 개를 다 보태면 그것도 한 17, 8%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저는 방송에 나가 등 따숩고 배부르지 않으면 민심 위반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김건희 리스크보다도 근본적으로는 민생 문제가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2030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그리고 국민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적자 살림인데, 그러니까 하위 20%는 10가구 중 6가구가 적자 살림, 그 외에 2분이 하위 40%까지는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적자 살림, 그리고 2분이 3분이 중산층은 5가구 중에 한 가구가 적자 살림입니다. 상위 20%도 10가구 중에 한 가구가 적자 살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합치면 4가구 중에 한 가구 24.4%가 적자 살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정부에 대해서 지지가 있겠습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보수 통합도 정권 재창출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국민의힘이 4%포인트가 오른 32%, 그리고 민주당은 1%포인트가 내린 33%였습니다. 사실상 오차 범위 안에 있으니까 이 차이도 의미는 없는 겁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여전히 24%로 높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29일 어제 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 4천억에서 4조 1천억을 감액을 한 673조 3천억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건국한 뒤로 처음 이런 입법 폭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자,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살부터 29살까지 윤석열 정부 긍정평가 지지를 하는 사람은 불과 10%, 30대는 8%,
40대는 11%, 50대는 15%였습니다. 40대에 이어 20대, 그 다음으로 이번 조사에서 30대, 그 순서로 지지율 10%가 무너졌습니다. 40대가 먼저 6%를 찍더니만, 그리고 30대보다 20대가 빨리 10%가 무너져서 6%인가 4%인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대가 10%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 거의 16살부터 20대, 30대, 40대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그냥 바닥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환호를 하던 2030의 실망을 윤 대통령은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요? 정치는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우리의 2030 그리고 그 아래 세대까지 미래 세대의 것입니다. 이재명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재명 뒤의 민주당과 바로 이 미래 세대를 두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